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76장. 여러가지 이야기들. 멋진 왕자가 지나갈 때 아마도 나는 개구리들에게 입맞춤할 수 있는 연못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 장은 공동의존과 자기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극적인 상황에 처한 중독자들. 많은 공동의존자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일컬어지는 것처럼 극적인 혹은 위기의 중독자들이 되기도 한다. 이상하게도 공동의존자들이 겪는 문제들은 충분히 중독화될 수 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녹록치 않은 비참함과 위기, 그리고 혼란의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키는 두려움과 자극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토비 라이스 드류스는 자신의 훌륭한 저서 그들을 술에서 깨우자에서 이러한 느낌을 흥분이 뒤섞인 비참함이라고 칭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들에 휘말리도록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문제까지 관여하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가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지나칠 정도로 무시하며 살아왔다면 특히 더 그렇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깊이 연루될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허탈해지고 공허함을 느낀다.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위기를 겪으며 사는 것이 편안한 일상이 되고 단조로운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낸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제외한다면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 여자가 언제 그 남자 곁을 떠날까? 그 남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할 순 없을까? 그 여자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까? 우리가 분리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몇몇 공동의존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운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흥분을 종종 갈망한다.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도 강렬한 혼돈과 흥분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에게 찾아든 평화가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차츰 그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찾아낼 때 평화는 우리의 삶에 편안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평화가 주는 진정한 편안함은 혼돈이 가져온 꺼림칙한 편안함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는 더 이상 결핍된 삶을 살 필요도 그리고 흥분이 뒤섞인 비참함을 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흥분이 뒤섞인 비참함을 우리가 언제 갈망하게 되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할 필요도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극적인 상황을 대신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탐구하라.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찾아라. 흥분이 뒤섞인 비참함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기대라는 주제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등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접는 편이 낫다. 그래야 분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는 일 혹은 사건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단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대체로 의도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시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자신의 기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의 기대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 기대가 실현 가능한지 살펴보기도 하자. 예를 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니 라스는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내려놓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에 지켜보기만 하자. 억지로 하지 말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자. 그 과정에서 계속 실망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어떤 상황과 관련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대를 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속적으로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그저 기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기대는 우리에게 속한 것일 뿐 우리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 우리가 품는 기대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현실을 방해하고 일어나야 하는 좋은 일들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